여러분, 혹시 350만 명이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진 도시가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당연하게 돌려주고 모르는 아이가 길을 잃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찾아주는 곳 말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 같은 안전도시, 바로 부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에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품어주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안전 문화죠.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약속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1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평생 웃는 일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형빈입니다. 35살이 된 지금까지 이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죠. 어머니가 경상남도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전라남도에서 오셨는데 두 분 모두 젊은 시절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산은 태생적 고향이면서 동시에 선택받은 터전이기도 해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GS25 해운대점인데 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아침 7시 반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죠. 계산대 앞에 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는데 맨 앞 할머니가 지갑을 뒤적이며 잔돈을 찾고 계셨어요. 어머, 10원이 모자라네.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뒤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성이 바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뒤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 급하다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김 사장님도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이래. 서로서로 챙기면서 사는 거지. 편의점을 나오는데 벤치에 검은색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바로 주워서 편의점 안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더니 김 사장님이 지갑을 열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박영수 씨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데 사시는 분이야. 내가 가져다 드려야겠다. 김 사장님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갔죠. 얘야, 엄마가 어디 갔니?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깅하던 청년, 강아지 산책시키던 할아버지, 쇼핑백을 든 주부까지 말이죠. 혹시 이름 아니?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가며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팀워크 같았어요. 공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아이 엄마를 찾기 시작했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공원 반대편에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여성이 보였어요. 아이를 발견한 순간 서로 안기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아이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이죠. 부산 사람들은 다 이래요. 걱정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며 던진 말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낯선 이도 내 가족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거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봤어요. 10원을 건네는 손길, 지갑을 돌려주는 마음, 아이를 함께 찾아주는 발걸음. 이 모든 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350만 명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산의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피난민으로 이곳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말이야.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일구 50만 명의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도 부산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려운데 피난민들을 품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죽 한 그릇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식구라고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부산 사람들의 따뜻함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에서 나온 거라는 걸 말이죠. 몇 년 전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기장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어요. 어선 한 척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해경이 출동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어선들이 하나둘 바다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죠. 선장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이야. 이게 우리 부산 어민들의 룰이거든. 결국 세 척의 어선이 합심해서 표류하던 배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로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지 말이죠.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신뢰 문화를 자주 봅니다. 국제시장에서 30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는 외상장부라는 게 있었어.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고 돈 생기면 갚고. 그런데 안 갚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산 사람들이야.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거든. 그래서 우리끼리는 계약서보다 말 한마디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산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안전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품었고, 거친 바다에서도 생명을 나눴고, 장사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왔으니까요. 할머니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동네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았어. 누구네 집에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나섰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했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부산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서로를 지켜온 도시라는 걸 말이죠. 과거의 그 경험들이 오늘날의 안전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350만 명이 만들어가는 신뢰의 네트워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길에서 최학생이라는 청년을 처음 봤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날 아침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하철이 서면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타시는데 최 학생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앉으시자마자 다른 젊은이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곧 내려요. 마치 연쇄 반응처럼 배려의 마음이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학생은 그 광경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최 학생은 정의감이 남다른 청년이었거든요. 며칠 후 같은 지하철에서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새치기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줄을 서지 않고 지하철에 먼저 타려고 하자 최 학생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줄을 서서 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남성이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최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작은 질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큰 질서도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하철 안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거든요.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느 날 오후 광안리 해변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5살 정도의 아이가 혼자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대기하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다른 차들이 기다려야 했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부산은 이래서 살기 좋아. 지나가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곧 350만의 눈이라는 걸 말이죠. 교통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싶어서요. 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빠짐없이 나오셔서 안전 표지판을 들고 서 계시거든요. 신호등 앞에서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느낄 수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빨간불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볼까 봐서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부산은 정말 거대한 안전 네트워크라는 걸 말이죠. 350만 명 각자가 작은 안전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학생 같은 청년의 정의감부터 시작해서 운전자의 배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회사에 외국인 연수생이 왔어요. 리사라는 이름의 30살 캐나다 여성이었는데 한 달 동안 부산에서 머물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죠.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부산이 외국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리사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남포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권과 신용카드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외국에서 지갑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사가 당황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데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가 지갑을 가져다 놨다고 하는 거예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말이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제 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리사는 그 일 이후로 부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리사가 광안대교를 보러 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떨어지고 한국말도 서툴러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그때 택시기사 박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아주머니는 50대 여성 택시기사인데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리사가 영어로 광안리 쪽으로 가달라고 하자 박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외국 손님이 길을 잃었네.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터기를 켜지 않으신 거예요. 무료로 데려다 주신 거죠. 왜 돈을 받지 않으세요? 리사가 영어로 물어보자 박아주머니가 제스처를 섞어가며 대답하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돈 받을 수 없지. 우리 부산에 좋은 기억 가지고 가야지. 리사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절은 처음 받아봤어요. 박아주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에요. 박아주머니는 리사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시면서 부산의 명소들도 알려주셨어요.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안전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해외 언론에서 부산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는데 리사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부산은 기적 같은 도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감동받았어요. 리사가 올린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부산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리사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고 식당에서는 서비스로 반찬을 더 주었고 길에서는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는 날 리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수 씨, 부산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가 적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리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걸 말이죠. 세계가 부산의 안전에 감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리사 같은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부산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요즘 들어서 부산의 작은 친절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번져가는 선행의 연쇄 반응이 정말 신기해요. 지난주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100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른데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본 고등학생 2명이 재빨리 주워서 할아버지께 전달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착해.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리실 때는 여러 명이 일어나서 부축해드렸죠. 한 사람의 친절이 버스 안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자원봉사 활동도 놀라워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명도 넘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캠페인을 주도하는 최영희 주부님의 말씀이에요. 최영희 님은 40대 주부인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구에서도 오세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활동이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식 약속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게시물들을 자주 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맡기는 사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아이와 함께 건너는 장면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런 문구가 붙어요. 나도 부산식 약속에 동참합니다. 이 챌린지가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센텀시티 신세계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마치 릴레이 경주 같았어요.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작은 배려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면 다음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점심시간에 먼저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해두면 다음 사람도 따라하게 되고요. 부산식 배려가 직장에도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동료 김 과장이 한 말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약속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선행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부산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50만 명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연쇄 반응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친절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작년 태풍 흰남노가 부산을 강타했을 때 저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부산 사람들의 진면목을 말이죠. 태풍이 오기 며칠 전부터 온 도시가 긴장했어요. 기상청에서 역대급 강풍을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편의점에서도 사재기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모습이었어요. 김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태풍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의젓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밤 정전이 됐어요. 아파트 전체가 깜깜해졌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집에서 양초나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와서 서로를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 계세요? 아이들 있는 집은 괜찮나요? 할머니 무서우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겼어요. 예비군 간부 출신인 이군인 씨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주셨고
다른 분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질서가 최우선이야. 모두 침착하게 행동해주세요. 이군인 씨의 말씀에 모든 주민들이 협조했어요.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정리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날린 쓰레기를 줍고 깨진 간판을 정리하고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지. 청소하시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작년 여름 2호선에서 차량 고장으로 승객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누구 하나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객들끼리 서로를 부축하며 차례대로 대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약자를 먼저 도와주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은 다른 승객들이 짐을 들어줬어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손잡고 같이 가요. 아기 괜찮아요? 제가 유모차 들어드릴게요.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사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본 지하철 직원분이 감탄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나눔 운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했던 그때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아파트 게시판에 걸어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함께 이겨내요, 부산. 그런 쪽지와 함께 마스크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거든요. 부산에서 시작된 마스크 나눔 운동이 서울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산은 위기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도시라는 걸 말이죠. 평상시에도 서로를 배려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빛나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바로 부산의 힘이었습니다. 태풍이나 사고, 전염병 같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350만 명 각자가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안전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부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런던 시청에서 부산의 안전 문화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로 해외 도시들이 부산식 안전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산의 시민 주도적 안전 문화를 우리 도시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런던 시장의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그 외에도 도쿄, 시드니,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부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연맹에서 부산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전 세계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산의 안전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부산의 특별함은 시설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발표를 담당한 부산시 관계자분의 말씀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온 안전 전문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산 시민들의 이런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답변을 들은 외국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식 챌린지가 해외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부산 챌린지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도쿄에 사는 한국계 일본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야역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사진과 함께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배운 친절, 도쿄에서도 실천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부산의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 도시에서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움직임이 유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도 부산식 안전 문화를 배우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시민의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B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니 말이죠. 얼마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부산의 안전 문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사회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집단 의식을 분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은 현대 도시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장의 코멘트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산이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안전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UN 헤비타트에서도 부산을 세계 안전도시 모델 사례로 선정했다고 해요.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산의 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북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부산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부산식 안전이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조카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나는 안전지킴이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이 부산의 안전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실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태어난 우리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부산은 서로를 지켜주는 도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여러분도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해요. 아이들이 하나씩 손을 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드실 때 도와드렸어요. 저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보건실까지 데려갔어요. 저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 아저씨께 드렸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벌써부터 부산의 안전 문화가 이 작은 가슴들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업 마지막에 아이들이 함께 외친 구호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나는 부산의 안전지킴이입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어른을 존경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앳된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안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전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안전 문화를 우리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예요. 안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부산대 김지연 학생의 말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나들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350만의 약속 행사가 열렸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맹세하는 자리였죠. 나는 350만 부산 시민 중 한 명입니다. 김영춘 시장님의 선창으로 시작된 구호였어요. 나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겠습니다. 나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부산 하늘을 울리는 순간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부산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우리가 만든 이 부산을 잘 지켜줘야 해. 우리 손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부산의 350만 약속은 현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어디선가는 작은 친절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손길, 길에서 도움을 주는 발걸음,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친절 실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350만 약속이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나라,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